김포시가 풍무동의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힌 뒤 기존 장기동 병원 부지 활용 계획을 묻는 민원이 거셉니다. 김포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지역별 의회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신는호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경기 동서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예산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1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 시민들의 수건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 5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김포시가 풍무동의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야 수건이 풀리나 했는데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선 7기 2년 김포시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는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짚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대학병원의 건립 유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간이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 만에 내놓은 대학병원 유치 계획. 대학교 이름과 유치 예정지까지 공개한 발표는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김포시는 대학교를 유치하려던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내에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요. 7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을 김포 풍무역세권 부지 내에 설립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14번의 실무 협의 끝에 내놓은 계획.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최근 김포시에 보낸 성명서입니다.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나 기존 부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당초 대학병원 부지로 거론되던 신도시 부지 대신 원도심에 가까운 풍무동 부지가 유치 예정지로 꼽힌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이긴 하지만 이제 기존 신도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제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직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좀 투명하게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김포시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논란 해결보다는 대학병원 유치 현실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경희대와 경희대 의료원이 김포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경희대와 경희대 의료원은 풍무역세권 내 유치하고 설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마 위에 오른 신도시 부지는 2년 뒤 용도 변경이 가능한 만큼 김포시의 활용 계획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 다만 이제 막 궤도에 오른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건립 현실화 노력에 더 무게를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GTX D 노선 추진을 촉구하는 안건이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동서연결 광역급행철도 추진 촉구 결의안은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GTX D 노선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의회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부천시, 서울특별시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GTX D 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 방역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인천시 교육청 학원방역대응반은 학원에 대한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방역활동을 지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감염병 발생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5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예산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국비 500억 원 가운데 44%를 확보한 것이며 두 번째 규모인 서울시 100억 원에 비해 2.2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 등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1,092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가 확보된 예산은 위기 도민 발굴 지원에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내년부터 마을버스 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김포시는 마을버스 공영제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맡겨 운영할 계획인데요. 운영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사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해 위탁할 방침입니다. 공영제 시범 노선인 한강 이음버스는 신도시 교통 취약지역과 철도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모두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8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만나봤는데요. 부평 미군기지 개방 등 지역 중요 이슈 해결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장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며 시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는데요. 이재필 기자입니다. 우선은 우리 300만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잘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천시 의회가 3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34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눈높이에 보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상당히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평하고요. 다만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책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강하게 이제 시정을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인천시가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안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80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부평 캠프마켓과 삼보급부대 이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또 KTX 노선 신설에 관한 중요한 교통 분야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중점 현안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또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 지원할 거고 또 저희 의회가 실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경비를 최소화하고 또 전반기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를 6,500여만 원 감소해서 반납하기도 했고 또 후반기 원구성되면서 사실은 860여만 원의 개원 행사비를 반납하고 시민들이 코로나19와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그런 동참하기 위한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행보에 중점을 두고 정말 시민들과 동행하는 시정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37명 의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역동적으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느낀 체감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또 열린 의회의 그런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턱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 특히 의장실은 어떤 시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광장으로, 소통의 방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한강 신도시 주요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김포 호수공원에 피크닉 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장미원을 만들어 8월까지 장미 8,300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또 마산동 물놀이장을 포함해 한강 중앙공원 야외광장, 모담산 둘레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천마산 자연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에 따른 건데요. 계양구 관계자는 물놀이장 개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여름철 주의해야 할 단골 질병들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덥고 습한 날씨에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 하면 식중독이 떠오르는데요.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여름철에 감기를 이제 장염이라고 하는데요. 장염은 이제 내부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장염과 잘못된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이제 음식으로 인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식 섭취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병이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즉 식중독은 대개 위장관에서 원인균이 증식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가 아픈 복통이나 설사, 메스꺼움, 구토, 구역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주로 이루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위장관계 증상 외에도 발열, 두통, 발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는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이제 식중독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식중독 감염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관할 때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해야 하며 특히 이제 냉장고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섭취를 했거나 개봉을 한 음식은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냉방병도 주의를 해야 할 텐데요. 실내에서도 대부분 하루 종일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냉방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증상과 예방법 알려주시죠. 냉방병은 대표적인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어떤 현대 문명 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긴 대표적인 병이죠. 여름철 더위로 인해서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됩니다. 즉 외부 온도는 여름인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겨울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율신경계 교란을 위해서 몸이 이런 어떤 온도 차에 적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냉방병의 증상은 주로 이제 소화기계 증상과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관절통을 느끼거나 두통, 콧물, 재채기와 같은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소화기계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내 온도차를 너무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내 온도차를 5도씨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게끔 유지하고 실내 온도를 24도씨에서 27도씨 내외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가끔씩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산보를 하면서 우리의 몸의 체온을 여름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이 열사병과 같은 폭염 관련 질환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열사병은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는 무서운 여름철 질병이죠.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인데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더운 환경에 있어야 한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내부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사병 외에도 열경련, 열탈진 등 여름철 폭염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을 잘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행성 결막염도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데 물놀이를 하게 되는 이 휴가철에 더 조심을 해야 하겠죠? 예, 아무래도 여름철에 이제 물놀이가 많다 보면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유행성 전염병이죠.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눈의 충혈, 눈물, 안구통 등을 동반하는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식하기 쉬운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워터파크나 뭐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 예방하려면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것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위생용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유행성 결막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적절한 휴식, 적절한 운동을 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도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우선 협상자로 NHN 페이코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구축되면 오는 9월에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두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휴대전화 하나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페이코 오더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코를 비롯해 배달앱과 배달 대행사, 그리고 프랜차이즈 등으로 이뤄진 NHN 페이코 컨소시엄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소비자, 공급자, 중개자 각각의 주체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저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해 공공성이 한층 더 짙은 공공배달앱의 방향성을 제시한 NHN 페이코 컨소시엄은 경기도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의 공공배달앱 구축에 함께하게 됩니다.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으로 향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종사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달앱 시장인데요. 민관이 협력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NHN 페이코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담아 오는 9월 이후엔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28도까지 치솟겠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일사와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 전국에 다시 한번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장마전선 이동에 따라 예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